안녕하세요. 오늘은 8장 척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척수 중추신경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추신경계 대뇌, 사이뇌, 바닥해, 소뇌, 그 다음에 뇌줄기, 그리고 이어지는 척수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척수는 뇌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추신경계, 즉 뇌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기능은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기능이라 함은 우리가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들, 즉 말초신경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척수는 뇌를 머리 아래, 그러니까 이 머리 아래에 있는 다른 부위, 신체 부위와 연결하며 말초신경인 척수신경과 만나서 뇌와 나머지 신체 사이의 감각 그리고 운동에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하고, 또한 반사의 기능도 관여하는 게 척수죠. 즉 뇌 그리고 몸통, 팔다리, 내장기관에 있는 감각 정보 그리고 운동 정보들을 전달하고 통합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척수에서 합니다. 자, 이러한 척수에 대한 구조 그리고 기능. 자, 특히 이제 척수에서 금방 얘기했던 운동과 감각,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오름신경로, 내림신경로 등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척수의 개요, 그리고 척수 영역의 구조, 그리고 척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되겠죠. 몸 감각계, 몸 운동계, 즉 감각계와 운동계를 전달하는 그런 신경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볼까요? 자, 척수는 긴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척추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옆에 잠깐 그림 볼까요? 자, 이게 척수죠. 긴 원기둥 모양이고 담겨져 있는 부분이 척추관, 버테블라 캐널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척수신경은 척수를 나와서 말초신경으로 구분이 되고 어디로 통해서 나오느냐? 척추 사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나와서 뇌와 신체의 감각과 운동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하나 척수의 중요한 기능인 방사 기능에도 관여를 합니다. 자, 따라서 척수의 기능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뇌, 몸통, 팔다리, 내장기관의 감각 정보와 운동 정보를 전달하고 통합하는 기능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도 잠깐 한 번 더 봅니다. 자, 척수가 이렇게 척추관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고, 자, 척수에서 척수신경이 나와서 이렇게 말초신경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어서 나갈 때 이 나오는 구멍이 바로 척수 사이 구멍이 되겠습니다. 자, 척수 사이 구멍은 위아래 척추 사이에 있는 구멍이다. 즉 위의 척추와 아래 척추의 틈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척추 사이 구멍은 크기가 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리를 뒤로 펴할 때는 이 공간이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굽힘할 때는 이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구멍의 크기가 변할 수 있다. 즉, 이 척수 사이 구멍으로 나오는 척수를 압박할 수도 있고, 또 느릴 수도 있고,
느린다는 말은 공간을 크게 해서 압박을 없앨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척수는 안쪽 구조를 보시면 백색질과 회색질로 구분을 합니다. 백색질은 많은 신경 섬유들이 있고요. 즉, 이러한 신경 섬유들이 뇌에서부터 각 기관으로 또는 각 기관에서 뇌로 전달하는 그런 신경 섬유들이고, 이러한 신경 섬유들이 백색질을 통해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회색질은 대부분 신경세포, 핵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죠. 각각의 기능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척수는 뇌줄기 아래 숨내죠. 숨내에서부터 큰 구멍까지가 이제 숨내고요. 이 큰 구멍을 지나면서 척수로 되고, 이러한 척수의 끝은 허리뼈 1번, 2번 사이에서 이렇게 척수 원뿔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즉, 척수는 숨내 아래에 있는 큰 구멍에서 시작해서 허리뼈 1번, 2번 사이에서 끝이 난다. 그리고 척수 원뿔 밑으로는 말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총은 말초신경들의 다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끈이라는 게 있어요. 척수 원뿔 끝부분에서 시작해서 꼬리뼈까지 뻗어 있는 띠를 얘기합니다. 자, 이때는 척수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자, 척수는 숨내 아래에 있는 큰 구멍, 저게 두개골 밑부분에 크게 나와 있는, 크게 뚫려 있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큰 구멍이고, 큰 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수가 시작이 됩니다. 쭉 내려와서 허리뼈 1번과 2번 사이쯤에서 이렇게 척수는 끝이 나고, 자, 척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 이렇게 말초신경 가지들로 쭉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각각의 영역으로 갑니다. 자, 이걸 말총이라고 했어요. 자, 옆에 그림 봅니까? 카우다 이키나라고 있어요. 이게 말총이에요. 그래서 말총 형식으로 하나의 가지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영역을 지배하게 되고요. 자, 또 하나가 척수 원뿔, 코너스 메두랄리스 척수 원뿔에서 시작해서 쭉 밑으로 좀 굵은 가지가 하나 내려가죠. 자, 이렇게 내려가서 꼬리뼈까지 갑니다. 자, 이거를 종말끈이라고 해요. 필럼 터미널리 해서 종말끈은 척수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역시 척수 역시 세 겹의 척수막으로 되어 있어요. 척수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는 연질막, 중간에 거미막, 바깥쪽에 경질막 해서 이렇게 척수막으로 척수가 쌓여 있다, 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척수는 저기 안쪽에는 회백질, 그리고 바깥쪽에는 백색질, 백질질이 백색질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자, 그리고 회색질의 앞부분, 요 회색질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뿔 모양을 앞뿔
그리고 뒤쪽을 뒷불. 그리고 이 뒷불로 들어가기 전, 이러한 척수신경이 뒷불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을 뒷불이라고 하고요. 역시 뒷불이 전에 이러한 척수신경들이 모여 있는 신경절, 후근 신경절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불은 앞불에서 나와서 역시 앞불에서 나온 여러 가지 척수신경들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는 곳 앞부리가 있고요. 앞부리가 이렇게 가서 말초신경의 가지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앞쪽은 신경절이 없어요. 뒤쪽만 이렇게 신경들이 모여 있는 신경절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감각신경들이 있다는 거죠. 앞쪽으로 가는 운동신경은 두 가지예요. 하지만 뒤쪽으로 가는 감각신경들은 더 많다. 따라서 이러한 신경절을 이루고 뿌리로 나누어져서 뒷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척수 사이 구멍이에요. 척수 사이 구멍은 위 척추와 아래 척추 사이의 공간이에요. 요 틈새. 자, 여기서 이렇게 척수신경이 나와서 말초신경으로 분류가 되면서 각각의 기관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자, 따라서 이 척수 사이 구멍은 우리가 척추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간이 늘어나고 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통을 앞으로 굽힘했을 때 뒤쪽에 있는 척수 사이 구멍은 이렇게 늘어나죠. 하지만 뒤쪽으로 펴맸을 때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따라서 척수를 압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척수를 느슨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척수 사이 구멍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수는 팔, 다리에서 더 많은 신경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부풀어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양들을 팽대라고 합니다. 목과 허리 부위에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어서 부풀어져 있는 곳이 있다. 팽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신경 팽대, 허리 엉치신경 팽대 이렇게 두 곳에 팽대가 있습니다. 목신경 팽대에는 중요 말초 가지인 위팔신경얼기가 목신경 팽대에서 분지를 하고요. 그리고 허리 엉치신경 팽대에는 허리 엉치신경얼기가 이곳에서 분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중요한 얼기들 꼭 기억합니다. 위팔신경얼기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어디로? 팔로 가는 거죠. 팔로 가는 그런 말초신경들이 이곳에서 분지를 하게 되고요. 허리 엉치신경얼기는 어디로 갈까요? 즉 다리입니다. 다리로 가는 말초신경들이 이곳에서 분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척수도 역시 뇌와 같이 세 겹의 막으로 되어 있다. 이걸 척수막이라고 합니다. 메닝저스라고 하고 세 개의 막, 경질막, 거미막, 연질막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바깥쪽은 경질막, 그래서 척추관 내면과 붙어 있고 가장 안쪽은 연질막, 척수 표면을 싸고 있는 막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네요. 척수와 붙어 있는 연질막, 중간에 있는 거미막, 가장 바깥쪽에 있어서 척추관과
붙어 있는 경질막 등이 있습니다. 자, 역시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촉수가 쭉 밑으로 원기둥 모양으로 내려갈 때 이게 부풀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 이걸 팽대라고 했어요. 왜? 많은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많은 신경세포가 있는 이유는 즉 목팽대는 팔로 가는 신경가지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팔신경얼기예요. 그래서 이 팔신경얼기가 목팽대에서 나오고 이 팔신경얼기들이 어디로? 팔로 내려가는 말초신경들이 여기서 분지를 하게 됩니다. 허리팽대 역시 부풀어 있는 건 많은 신경세포가 있고 이 신경세포가 허리신경얼기를 분지를 하고 이 허리신경얼기는 다리로 내려가는 말초신경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팔신경얼기, 허리신경얼기들은 각각의 목팽대와 허리팽대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초신경들의 물이다는 걸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의 신경얼기들, 자, 인체는 한 6가지의 신경얼기들이 있어요.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목신경얼기, C1에서 C4 또는 일부 C5가 속해 있는 얼기가 되고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고 중요한 신경 중에 하나 가로막 신경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팔신경얼기, 자, 목팽대에서 이렇게 팔신경얼기가 분지가 되고 C5에서 T1이 여기에 속합니다. 5개의 말초신경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겨드랑이 신경, 노신경, 근육 피부신경, 정중신경, 자신경 등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신경, 갈비 사이신경과 갈비 밑신경이 포함되어 있고 T1에서 T12까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허리신경얼기 T12 또는 T1 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고요. 우리는 T12부터 해서 L4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말초신경 중에 넙다리 신경, 폐쇄신경 등이 속해 있습니다. 엉치신경얼기 L4에서 S5 또는 S4 또는 S5가 여기 속할 수 있고요. 중요한 신경이 궁둥신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꼬리신경얼기 S4에서 COX-1 중요한 신경은 항문 꼬리신경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척수의 안쪽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수평면으로 척수를 절단하면 가운데 좌우 대칭의 나비 모양 또는 H 모양의 회색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색질이 그 주위를 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위에 그림 보시다시피 안쪽에 H 또는 나비 모양의 회색질 그리고 이 회색질을 싸고 있는 백색질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게 중심관, 내척수액이 흐르는 중심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중심관을 기준으로 백색질은 자, 뿔같이 튀어나온 곳이 3곳이 있어요. 자, 뒤쪽으로 튀어나온 뒷뿔, 그리고 앞쪽에 앞쪽 뿔, 그리고 가쪽에 뿔이 있어요. 가쪽 뿔. 그래서 뒤쪽에 posterior gray horn, 뒷뿔, 뒤쪽 뿔, 그리고 가쪽으로 튀어나온 가쪽 뿔, lateral gray horn이라고 합니다. 안쪽에 튀어나온 anterior gray horn 또는 ventral이라고 의학용어로 쓸 수도 있겠죠. ventral gray horn, 앞쪽 뿔이 되겠습니다.
뒤쪽 뿔은 감각입니다. 감각. 감각들이 내장에서 오는 감각, 그리고 몸에서 오는 감각들이 뒷신경절을 거쳐서 뒷뿌리를 거쳐서 뒷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앞뿔은 운동신경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뿔에는 알파, 베타, 감마 이 세 개의 운동신경 세포가 있어서 이 운동신경 세포를 기점으로 이렇게 축삭으로 가서 해당 장기들, 근육들을 지배하는 운동신경 섬유들이 이 앞뿔을 통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쪽뿔은 뭐 할까요? 자, 가쪽뿔은 자율신경 세포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밑에 내용을 볼까요? 자율신경에서도 특히 T1에서 L2까지의 교감신경절 이전 신경세포들이 있고요. S2에서 S4에서는 부교감신경절 이전 세포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네, 그죠? T1에서 L2 이거는 무슨 신경?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세포들이 있고 S2에서 S4는 부교감신경절의 이전 세포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앞뿔은 운동신경세포, 가쪽뿔은 자율신경세포, 뒷뿔은 감각신경세포들이 있는 곳, 바로 회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회백질은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10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층을 세포 구축 학적 층판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사이토, 아키텍토니, 라미네이션, 그래서 세포들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다 라는 의미고요. 자, 10개의 이러한 층으로 세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뒤쪽에서부터 이제 1번 층 해서 중심에 10번까지 있고요. 뒤쪽에 있는 1번에서 4번 층판이 이제 뒷뿔에 위치해 있고, 1번에서 6번 층판이네요. 뒷뿔에 7번 층판은 중간 부위에, 그리고 10번도 역시 이렇게 중간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8번, 9번 층판은 앞뿔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층판에서 중요한 기능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층판은 자, 말초신경에서 온 감각 종류 중에 촉각, 통각, 온도 감각을 수용하는, 즉 이러한 감각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1번에 위치해 있고요. 2번은 자, 2번 층판은 악교질로 되어 있어요. 구형으로 교양질인데요. 자, 이 2번 악교질에는 중요한 물질이 하나 있어요. Substance P라는 물질이고, 이 물질은 통증 감각을 조절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수치를 낮춰주는데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Substance P라는 물질이 2번 층판에 있습니다. 3번과 6번 층판은 자, 좀 이따가 배우실 우리가 전도로에서 특히 감각 전도로 중에 하나인 뒷기둥로라는 게 있어요. 이 뒷기둥로는 진동감각, 관절의 위치각, 운동각, 2점 식별 감각 등을 이제 대뇌로 전달하는 그런 감각 신경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러한 감각들이 척수 뒤로 와서 3번, 4번, 5번, 6번 층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쪽으로 대뇌로 올라간다
이러한 올라가는 신경노들의 묶음을 뒷기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3번부터 6번 뒷기둥노의 시작 부위고요. 7번 층판 역시 자, 감각신경노의 시작 부위인데요. 자, 여기 7번 층판에는 좀 크다란 핵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이 핵의 이름이 크라크 핵이라는 핵입니다. 이 크라크 핵은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요 부위에 위치해 있어요. C8번, T1에서 L2, L3에 위치해 있고, 자, 이 크라크 핵은 고유 수용성 감각을 받아서 손해로 전달하는 뒤척수 손해로의 시작 부위예요. 그래서 7번 층판은 크라크 핵이 위치해 있고 크라크 핵에서 뒤척수 손해로가 시작이 돼서 손해로 무의식적인 고유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다음 8번 층판입니다. 8번 층판은 내립신경노, 즉 운동신경노와 연결된 연접을 하는 층판인데요. 운동신경노 중에 안뜰 척수로, 즉 안뜰에서 시작해서 척수까지 내려오는 운동신경노이고요. 또 그물 척수로, 즉 그물 핵에서 시작해서 척수까지 내려오는 운동신경노. 그래서 이 두 개의 운동신경노와 연접하는 그런 기능을 8번 층판에서 하게 됩니다. 자, 8번 층판과 이제 연접을 해서 해당 이제 근육으로 또는 장기로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 9번 층판. 자, 9번 층판은 자,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대부분 앞불이 9번 층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앞불에는 아래 운동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 위에서 내려오는 내림신경노, 즉 운동신경노와 역시 연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척수 에서 대뇌와 척수를 거쳐서 내려온 운동신경노가 결국에는 어디로? 그쵸, 9번 층판으로 가서 이러한 아래 운동신경세포들과 연접을 해서 앞불, 그 다음에 앞부리를 통해서 해당 근육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9번 층판에는 이렇게 아래 운동신경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종류로는 알파, 자 베타가 있는데 베타는 배우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운동신경세포라서 여러분 이제 학부 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감마 이 두 가지만 이제 배우면 되겠습니다. 알파 그리고 감마 이러한 운동신경세포들이 9번 층판, 즉 앞불이 위치해 있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내림노와 연결하여 말초신경으로 나가서 해당 장기들을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10번 층판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중심관이 위치해 있고 자, 이렇게 척수 단계에서 반대쪽으로 교차하는 그러한 신경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차는 반드시 10번 층판을 거치게 되겠죠. 따라서 척수의 반대쪽으로 교차하는 축삭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다음은 백색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색지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운동 또는 감각 신경들을 전도하는 섬유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섬유들의 묶음을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기둥, 뒤쪽에 있는 기둥, 가쪽 기둥으로 위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기능적으로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내림, 즉
대뇌 거칠에서 촉수로 내려오는 이런 운동신경을 전달하는 운동신경로 또는 오름, 즉 말초에서 감각, 수용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촉수를 거쳐서 대뇌까지 가는 그런 감각신경로를 전달하는 감각로. 자, 따라서 내림신경로 또는 운동신경로 같은 말이 되겠죠. 오름신경로, 감각신경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내린다, descending 또는 efferent pathway라고 하고요. 올라간다, ascending 또는 들어간다, 들신경, afferent pathway라고도 합니다. 자, 먼저 내림, 운동신경로는 자,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이따 이제 2교시, 3교시에도 할 텐데, 자, 내려올 때 척수에 닿는 곳이 가쪽이냐, 이렇게, 또는 안쪽이냐에 따라서, 즉, 척수에 도착하는 부분이 가쪽에 도착하느냐, 안쪽에 도착하느냐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숨내에 있는 피라미드를 거쳐서 내려오느냐, 피라미드를 거치지 않고 내려오느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요 그림은 자, 그렇게 구분한 거죠. 숨내 피라미드를 거쳐서 내려오는 피라미드로, 피라미드를 거치지 않고 내려오는 피라미드 바깥 신경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피라미드로에 속하는 게 두 가지네요. 가쪽 겉질 척수로, 배쪽 겉질 척수로. 요 배쪽은 안쪽이죠. 그래서 앞쪽 겉질 척수로라고도 하면 됩니다. 안테리어, 앞쪽 겉질 척수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쪽 겉질 척수로는 이렇게 내려와서 당연히 9번 층판에 있는 아래 운동신경원과 연접을 해서 해당 근육으로 이제 나가게 되겠죠. 엉치, 허리, 가슴, 목 이런 근육들을 이제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라미드 바깥 신경로들은 적색에서 내려오는 적색 척수로, 그물에서 내려오는 그물 척수로, 올리브 핵에서부터 내려오는 올리브 척수로, 안뜰 핵에서 내려오는 안뜰 척수로 등이 피라미드를 거치지 않고 내려오는 피라미드 바깥 신경로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다 위치하고 있네요. 자, 기능들은 우리 2교시 또는 3교시에 거쳐서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종류들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름신경로, 즉 감각신경로들은 크게 세 묶음이에요. 뒤쪽에서 올라가는 뒷기둥로가 되겠고, 이 뒷기둥은 숨내의 안쪽 섬유띠에 가서 교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하나의 네임으로 붙여서 뒷기둥 안쪽 섬유띠라고 하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안쪽 부분에서 올라가는 널판다발, 바깥쪽 부분에서 올라가는 쐐기다발. 자, 널판다발은 엉치와 허리 부분에 이러한 감각들을 전달받아서 뒷기둥 안쪽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쐐기다발은 가슴이나 목 부분에 이러한 감각 정보들을 받아서 뒷기둥의 가쪽으로 들어와서 역시 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쪽 부분, 요 옆쪽 부분에는 척수소뇌라고 했어요. 척수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네, 소뇌로 가는 그러한 감각신경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으로 오니까 가쪽으로 척수에서 시작해서 소뇌로 가는 이제 시작점이 이제 가쪽이라는 거죠. 가쪽 척수소뇌로. 그리고 척수에서 시작해서 올리브 핵까지 가는 척수 올리브 섬유. 그리고 척수에서 시작해서 시상까지 가는 척수 시상로 등이 저희 앞쪽 부분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림, 즉 운동신경로, 오름, 감각신경로들이 어디에? 백색질에서 시작해서 올라간다. 또는 그리고 척수는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위에서 내려오는 운동, 그 다음에 이 말초에서 들어가는 감각, 자, 이런 것들이 하나로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혼합신경입니다. 그래서 척수신경은 감각과 운동이 한테 모여있는 혼합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앞부리 쪽은 운동, 뒷부리 쪽은 감각, 이렇게 해서 혼합된 그런 신경가지들이 척수 사이 구멍을 통해 나와서 다시 앞과 뒷가지로 나누어져서 해당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이 되겠고요. 척수신경은 자, 뒷부리는 감각, 벤트랄 룹, 앞부리는 운동 신경들이 있는 곳이고, 자, 얘네들이 척수 사이 구멍을 통해서 나갈 때 한 곳으로 모여서 이렇게 한 가지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스파이널 너브 척수신경이고, 자, 이렇게 나가는 구멍이 바로 척수 사이 구멍, 유라 포라멘 해도 되고요. 인터버테블라 포라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수 사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다시 두 개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도잘 라머스 뒷가지, 벤트랄 라머스 앞가지로 나누어져서 해당 장기와 연접을 합니다. 그래서 뒷가지는 당연히 여기에는 감각과 운동이 포함된 이런 혼합 신경들이 해당 장기로 연접이 되어 있고, 앞가지 똑같죠. 그래서 앞가지 예를 보니까 자, 이렇게 피부나 또는 근육의 센소리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앞가지를 통해서 척수 사이 구멍을 통해서 뒷부리 신경절을 통해서 뒷불로 들어가고, 어떻게 기능을 처리해서 다시 운동, 앞불에 있는 운동신경세포, 그 다음에 앞불을 통해서 나와서 척수 사이 구멍을 거쳐서 앞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당 근육으로 지배해서 근육을 수축시킨다. 그래서 척수신경은 혼합신경이다. 운동과 감각의 기능을 가진 그런 혼합신경. 척수분절입니다. 척수분절은 목신경 8개, 가슴 척수분절 12개, 허리 척수분절 5개, 엉치 5개, 꼬리 하나. 어떤 책에는 3개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걸 한 개로 보고 하나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척추의 특징들이고요. 목뼈, 그 다음에 가슴뼈, 허리뼈. 허리뼈가 가장 크죠? 그래서 그냥 큰 신경들이 바로 허리뼈에서 나가서 엉덩이, 다리까지 내려가게 되겠습니다.